반갑습니다. 복지코콕입니다. 치매 관리자 및 프로그램 관리자 문제풀이 영상 19번째 시작입니다. 1번 다음 중 두근두근 뇌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한 달에 한 번 30분씩 꾸준히 훈련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아니죠. 문항별 효과 영역과 치매 대상자의 수준에 따라서 훈련 계획을 설정하고요. 이에 따라서 매일 30분씩 꾸준히 훈련할 수 있게 지도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2. 컴퓨터를 활용한 인지훈련법이다. 두근두근 뇌 운동은 당일 신문과 필기구만 준비를 하면 노화나 치매로 인해서 손상되기 쉬운 인지 기능들을 골고루 훈련시킬 수 있게 2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틀린 답입니다. 3. 두뇌의 기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인지훈련법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개발한 두근두근 뇌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두뇌의 기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인지훈련법입니다. 정답입니다. 4. 치매 대상자의 숙련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틀린 답이죠. 각 활동은 치매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나 숙련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그리고 훈련 등을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1. 치매가족휴가제 2. 생활교육 3. 재가급여 4. 시설급여 정답은 4번 시설급여인데요. 1, 2번은 장기요양급여 의 종류가 아니고요. 3번 재가급여는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그리고 주, 야간,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연구가 있습니다. 3번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중 식탁 차리기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예시이다.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일상생활 함께 하기의 문제네요. 1. 시범 보여주기는 일상생활 활동의 각 수행 단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의 손을 잡고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시범을 보여주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빗자루질을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쓰레받기에 쓸어 담아 볼까요? 이곳은 어르신이 혼자 해보시겠어요? 이곳은 함께 할까요? 처럼 치매 대상자의 팔을 직접 잡고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2. 친숙하게 만들기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활동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 사용에 친숙해지도록 직접 보고 만져보며 도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 도구를 다루어 보면서 익숙하게 하기가 있는데 빗자루 손잡이를 잡아 보세요. 빗자루 길이가 적당한가요? 와 같은 것입니다. 3. 이름 말하기는 일상생활 활동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도록 유도하며 대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부정확하고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더라도 바로 수정해서는 안 되고요. 힌트를 주어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물건의 이름을 말하도록 강요하는 등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름 말하기는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작은 방을 청소해 볼까요? 아니면 빗자루 쓰레받기가 필요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이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4. 격려와 보상은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활동을 적절히 수행했을 때 손으로 어깨 등을 부드럽게 토닥토닥 두드려 주거나 인정해 주는 말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치매 대상자가 일상생활 활동 수행 시에 어려움을 보이더라도 요양보호사는 격려를 통해서 치매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범 보여주기는 보통 이렇게 여기에 함께 어디에 혼자
또 빗자루 질과 같이 지시대명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사가 들어갑니다. 4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역시 일상생활 문제입니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을 선택할 때는 첫째, 침해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활동을 점검하고요. 두 번째 역시 침해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활동 기능을 파악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침해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활동을 선택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침해 대상자가 현재 하기 원하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번 침해 대상자가 현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활동과 앞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 가능한 일상생활 기능을 함께 점검한다. 3.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평가 양식을 통하여 일상생활 활동을 점검한다. 4.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은 꼭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모두 옳은 설명이고요. 1번 일상생활을 함에 실수가 많아지고 어려워하면 대상자가 스스로 하기보다는 가족이 대신 해주어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치매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활동을 선택하기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5번 다음 중 인지기능 활동의 행동 지침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 치매 대상자의 능력과 흥미를 파악하여 활동을 제공한다. 인지자극 활동의 행동 지침을 보면 그날의 컨디션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속적인 대화와 관찰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을 하는 치매 대상자의 관심을 기울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지시하기, 또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 단계씩 차근차근 설명하기, 동작을 함께 사용하거나 직접 시범 보여주기, 또 보조 자료를 사용하기,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기다리기의 치매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장소는 최대한 단순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하나의 활동은 30분 이내로 하고요.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는 아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삼가하기 등의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므로 삼가해야 합니다. 6번 다음 중 두근두근 뇌 운동, 날씨 따라 삼천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1. 날씨 따라 삼천리 훈련을 통해 주의 집중력, 순서 결정, 시 공간 능력, 그리고 작업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상도의 다양한 정보 중에서 기온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올림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줄을 이어가는 작업을 통해서 주의 집중력, 순서 결정, 그리고 시 공간 능력, 작업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활동이죠. 옳은 설명입니다. 2.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시작점으로 설정하여 연결할 도시의 수를 줄임으로써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 역시 옳은 설명으로 그 외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단계 활동만 실시하셔도 됩니다. 3.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물은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 신문, 필기구, 계산기이다. 이것이 잘못 설명되었네요. 날씨 따라 삼천리의 준비물은 도시별 최고 최저 기온이 표기된 당일 신문에 전국 날씨 정보가 들어있는 오늘의 기상도하고 적절한 굵기의 필기구 두 가지입니다. 4.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여럿일 경우 그중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가장 가까운 도시를 선택한다. 당일 신문에서 기상도를 펼친 뒤에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도시를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것은 1단계인데요.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중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가장 가까운 도시를 선택합니다. 7번 대상자와 가족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을 계획한 후 가족을 만나는 것은 대면하기 전 단계이다. 옳은 설명이네요. 대면 전에는 만나야 할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을 계획한 후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 대상자와 가족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첫 만남에서 잘 응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치매 가족들이 그동안 해온 가족만의 돌봄 방법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참고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 형성 단계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치매 가족들이 그동안 해온 가족만의 돌봄 방법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가족과의 첫 만남 단계입니다. 3. 치매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모두 서로에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림을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첫 만남 단계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4. 서로 간의 행동에 선한 동기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협력 관계 유지 단계이다. 역시 옳은 설명으로 치매 대상자와 가족, 돌봄 제공자는 상대방의 신념이나 느낌, 행동 방식을 알아감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 다음 중 치매 예방운동과 관련한 내용 중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신체자극 활동 문제네요. 뇌에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조작하는 자급 기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암산, 회화, 그 다음에 사고력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기억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자급 기억은 뇌의 전전두엽 영역과 관련이 있고요. 이 기능이 저하되면 기억이 감퇴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등 인지 기능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운동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자급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뇌 기능의 퇴화를 막는 등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와 관련 있는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실시를 하면 치매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단순히 신체 활동으로서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가적으로 운동에 대한 기대 효과와 목표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일정과 날씨 등에 대한 확인 등으로 이미 뇌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주변 환경을 살피거나 주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한 감정 활동과 목표 성취에 따른 만족감이나 행복감 등으로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치매와 관련 있는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잘못된 서술입니다. 9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에게 잘 생기는 요로 감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1. 평소 열이 나거나 허리 또는 옆구리 통증이 생기고 혈뇨가 생기는 경우에는 상부 요로 감염, 즉 신우 신염의 가능성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요로 감염 중 신우 신염의 주요 증상은 고열, 구역감, 구토 및 요통, 그리고 전신 권태, 소변의 혼탁, 빈뇨, 혈뇨 등이 있습니다. 2. 갑자기 정신이 더 흐려지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 변화가 심해지는 경우 요로 감염이 원인일 수 있다. 역시 옳은 설명으로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요로 감염의 증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변을 평소보다 자주 보거나 지리는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하여 요로 감염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요로 감염 중 방광염의 주요 증상은요. 하부 복통, 배뇨통,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그리고 소변을 참기 어렵고 급하게 소변을 봐야 하는 증상인 급박뇨,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뒤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증상인 후중감, 밤에 수시로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야뇨, 탁한 색깔의 소변을 보는 탕뇨, 그 다음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악취가 심하게 나는 소변 등이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소변 조절이 안 되어 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입니다. 요로 감염의 위험 요인을 보면요. 첫째가 요도의 폐쇄로 인한 소변의 정체,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 도뇨관의 삽입이나 방광경과 같은 기구의 삽입, 세 번째가 당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절한 체내 수액의 부족, 다섯 번째가 변실금, 마지막으로 움직임의 부족, 운동 감소도 원인이 됩니다. 10번 다음 중 의료기관에 꼭 알려야 할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는 의료기관에 꼭 알려야 할 경우는 38도씨를 넘는 고열,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짐, 그리고 분당 100회 이상의 빈맥, 구토나 설사, 창백하거나 탄력이 지나치게 떨어질 때 혹은 반점이 생길 때의 피부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입안이 마르거나 잇몸이 창백한 경우, 목을 많이 말라 하거나 음식을 거부할 때 두통, 그리고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 신음이나 소리를 지를 때,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경련이나 쓰러짐, 환각, 정세가 일어날 때, 신체의 어느 부위든 부종이 생길 때, 또 기침이나 재채기, 호흡곤란, 숨소리가 가쁠 때, 마지막으로 평소 체중의 10% 이상 감소할 경우에는 바로 알려야 합니다. 정답은 2번. 평소 체중의 5% 이상 감소할 경우가 아닌 10% 이상 감소할 때입니다. 1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선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일과의 활동 점검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여 활동에 적합한 시간을 선택한다. 옳은 내용이네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활동 선택 과정 중 치매 대상자와 함께 일상생활 활동 점검하기였습니다. 2. 활동을 선택할 때는 대상자와 가족보다는 상황을 파악한 요양보호사가 정한 활동부터 시작한다. 틀린 설명이죠. 일상생활 활동 선택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족과 치매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원하는 활동부터 함께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일상생활에서 대상자와 가족에게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는 활동, 그리고 대상자가 가족이나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활동을 이야기한다. 역시 일상생활 활동 선택하기로 옳은 설명이고요. 4.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기 위해 우선 대상자를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한다. 역시 옳은 설명이죠. 일상생활 활동 선택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2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매사에 의욕이 없고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의심해야 할 증상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1번 우울증이죠.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울증은 치매 대상자의 40에서 50%에서 나타나는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13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할 때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번 급여 제공 방법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나 업무 수행 일지에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입니다. 14번 치매 대상자 72세 박땡땡 씨는 목욕을 하지 않겠다고 요양보호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인지 고르시오. 거부에 대한 내용이네요. 특정한 정신 행동 증상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이 선한 의지로 도움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거부 혹은 저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변을 본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핥히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식사 거부, 투약 거부, 목욕 거부, 요양보호사의 방문 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부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팔이나 어깨가 불편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경우, 또 여성의 경우에는 수치심 때문에 맨살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욕실 조명이 어둡거나 욕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거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1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는 이유 등을 생각해 봅니다. 15번 다음 중 중고도 치매 대상자에 대한 돌봄의 원칙으로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1.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당연한 이야기죠. 치매 대상자를 관찰하여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존중하는 태도 중 하나입니다. 2.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목소리만 낮추면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이 없다. 정답이네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서 존중하고 있음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3.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므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4. 세심한 관찰을 통해 치매 대상자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여성 치매 대상자 87세 김땡땡 씨는 목욕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목욕할 때마다 욕을 하고 옷을 벗으려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돌봄 방법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조금 전 풀어본 문제와 비슷한 거부에 대한 내용이네요. 치매 대상자의 돌봄 거부는 원인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성 대상자의 경우에 수치심 때문에 맨살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은 3번 여성 치매 대상자의 경우 옷을 벗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므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잘 가려줍니다. 17번 다음 중 시간 진압력 훈련을 할 때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먼저 진압력이란 가르칠 지자의 남쪽 남으로 즉 남쪽 방향을 가리키며 무슨 방향이냐고 물었을 때 남쪽이라고 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있는 아들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아들이라고 답할 수 있는 능력. 지금이 무슨 계절이냐고 물었을 때 가을이라고 대답하는 능력. 그리고 앞에 놓인 컵을 가리키며 무엇인지 물었을 때 컵이라고 대답하는 능력 등에 따라서 장소 진압력, 사람 진압력, 시간 진압력, 사물 진압력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 진압력은 시간을 포함해서 계절, 오전과 오후, 현재의 날씨 상태 등을 말하는데요. 1번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라고 묻는 것은 장소 진압력에 해당하므로 가장 거리가 먼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정답입니다. 18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1.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옳은 설명이죠.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류 또 물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단 능력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2. 치매 대상자가 운동 기능에 장애가 없다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함에 어려움은 없다.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입니다. 주의 집중력, 기억력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치매 대상자는 운동 기능에 문제가 없어도 일상생활 활동의 독립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을 함께 함에 있어 신체 동작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익숙하기 때문에 움직임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 4.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활동 능력이 감소된 대상자에게 새로운 방법 획득을 위한 훈련을 하기보다는 대상자의 능력에 맞는 활동 방법을 여러 번에 걸쳐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19번 지금 날짜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혹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문제네요. 정답은 4번 진압력입니다. 1번 시공간 능력은 거리 및 방향을 인식하거나 입체적인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2번 기억력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과거부터 알던 사실을 기억하고 회상해내는 능력. 그리고 3번 언어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고요. 그 외에 실행 기능이나 주의 집중력이 있는데 실행 기능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계획하고 실제로 수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주의 집중력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으로 이 모두를 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20번 다음 중 인지 기능 개선제의 부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갈란타민, 어지럼증, 두통 맞죠?
갈란타민의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증상은 오심과 구토이고요. 그 다음 흔한 증상은 어지럼증과 두통 외에도 설사, 복통, 소화불량, 체중 감소, 진전, 우울증, 피로, 무력증, 권태가 있습니다. 2. 도내 폐질, 식욕증과 활력 개선, 잘못된 부작용이네요. 정답입니다. 도내 폐질의 부작용은 매우 흔한 증상이 설사, 오심, 두통이고요. 그 다음 흔한 증상은 식욕부진, 구토, 복부장애, 그 다음에 환각, 흥분, 공격적 행동, 실신, 어지러움, 진전, 근육경련, 발진, 가려움증이 있습니다. 3. 도내 폐질, 설사, 오심, 구토 위에서 설명드렸네요. 4. 메만틴, 초족, 공격성 역시 흔한 증상으로 옳은 설명이네요. 그 외 메만틴의 흔한 증상은 요실금, 설사, 변비, 불면, 현기증, 두통, 환각, 낙상 등이 있습니다. 이상 치매 관리자와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와 관련한 19번째 문제풀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콕콕이었습니다.